이 OECD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2월 이제 우리나라의 식료품 그리고 음료 물가 상승률이 6.95%로 집계가 됐는데 OECD 평균이 5.32%니까 일단 평균을 웃돌았고요. 35개 회원국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튀르키예였고 두 번째가 아이슬란드였고 세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렌드를 통해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에? 주말에 뭐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서 뭐 네.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오, 그런 것 등산. 같아요. 네. 역시 힙한 취미. 네. 요즘에 한껏 예쁘게 하고 등산 가는 것도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광수 기자는 뭐 하세요? 전 넷플릭스를 보는- 제가 예상했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격한 쪽으로는 답이 전혀 안 나오는데 네. 마포대교 지난 주말에 그 달리신 분들이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네. 요즘 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기자님? 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달리는 사람이다라면서 이 러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요. 이게 꾸준히 달리기를 뭐 취미 삼아 뭐 운동이 됐든 아니면 그냥 즐거움이 됐든 이렇게 달리는 분들의 이 인구만 국내에서 5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 10명 중에 1명은 스스로를 좀 꾸준히 달리는 이런 사람으로 칭한다는 건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도 정말 전국 각지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열리는 전국적으로 열리는 대회만도 한 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겨울 빼고 다 달린다. 좀 이렇게 이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러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크루 문화를 통해서 달리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크루가 뭐죠? 이 크루가 함께 달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패스트푸드점의 크루 아니면 비행기 크루처럼 팀. 네, 맞습니다. 함께 달리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제각기 운영 방식이 다 다른데 대체로 이제 퇴근 시간 이후인 한 7시 30분쯤부터 해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의도 공원 다 같이 돌자 해서 네. 6에서 7km 정도 함께 만만치 뛰는 않다. 방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달리고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뭐 이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다고 하고요. 최근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이게 두 줄로 함께 뛰는 분들을 많이 네.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다 크루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까지도 이제 함께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이런 운영진도 있다고 하고 이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달리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진짜 그 인스타에도 보면 본인 소개 중에 러닝 크루 운영 중 예. 혹은 러닝 크루 참여 중 이런 거 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어떤 건강한 인상을 주는데 한 가지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데 조 기자님 관련 시장 규모가 큽니까? 네, 패션업계와 한국섬유산업협회 이런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인데 이 중에서 러닝화의 규모만 1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지금 장비에 특히 좀 관심 갖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뭔가 운동 시작 전에 압력. 갖춰야 한다 이런 분들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러닝도 집에 있는 뭐 가벼운 운동화 신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요즘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뭐 기록 단축 등을 위해서 러닝화나 운동복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마음은 국가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운동복을 구비해야 뭔가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아까워서라도. 네. 맞습니다.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브랜드들이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게 이 마라톤 대회거든요. 이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면서 이 러닝화에 최적화된 브랜드도 우리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하는 수단으로 마라톤 대회를 많이 열고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 그 브랜드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러닝이 좀 점차 이렇게 생활 스포츠로 좀 되면서 예전에는 좀 기능에 초점을 둔 러닝화 누가 봐도 딱 러닝화 같은 운동화를 냈다면 요즘에는 좀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해서 회사 끝나고 또 가볍게 바로 뛸 수 있는 이런 데일리한 러닝화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자님 네. 운동화 시장 규모가 4조 원이나 된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네. 신발 도핑이요? 네네.
그건 또 무슨 얘기죠? 도핑이라는 게 이 약물 이용해서 기록을 좀 올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러너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관심이인데 워낙 신발을 이제 어떤 걸 사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신발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 신발 안창과 겉창 사이에 중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창을 이 초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또 탄소 섬유를 써가지고 이 스프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고기능화가 우와. 최근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면을 박차할 때 더 많은 추진력을 얻게 하는 동시에 에너지 손실을 줄여서 기록 단축을 돕는 그런 원리인데 이 최근 들어서 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신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 인류의 몸이 갑자기 뭐 이렇게 발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발이 굉장히 이제 좋은 신발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일종의 신발 도핑 아니냐, 신발도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약간 농담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진짜 네. 일각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9월에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여자 마라톤 선수 이제 티그스트 아세파가 결승선을 2시간 11분 53초에 통과를 했는데 이게 종전 기록을 2분이나 단축한 겁니다. 이 결승선 통과 후에 이 아세파가 자신의 신발을 번쩍 들어 올렸는데 이 신발이 이제 아디다스에서 나온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1이라는 신발입니다. 이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소 섬유를 써가지고 슈퍼 수즈라고 이제 불리는 이야. 그런 신발이고 네. 곧바로 2주 뒤에 이제 미국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도 이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때 케냐의 켈빈 킵툼 선수가 기존 기록보다 34초 앞당긴 2시간 35초에 이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이때 신발이 나이키의 슈퍼수지인 알파플라이 3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사이에 남녀 모두 세계 신기록을 크게 경신을 하면서 아, 이 고성능 신발 자체가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고 있고 당시에는 이제 나이키는 이제 출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우리 일반 대중도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어제 검색해 보니까 중고나라에서도 이 신발이 많이 판매되는 거 보니까 네. 아마추어인들도 이 신발을 신고 지금 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이광수 기자님 이쯤 되면 중고거래 전문 기자 아니에요? 네, 제가 항상 중고 그쵸? 이 안에 세상이 있다. 맞습니다. 제가 중고 이 사이트를 항상 그쵸. 와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항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다가 아니 우리가 동네에 뛰는데 탄소 섬유 신발까지 필요할 필요한가? 일인가 살짝 생각을 했는데 반성했어요. 제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못 치거든요. 하지만 채는 나달. 나달과 같은 채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네.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들 그러시긴 한데 달리기에 진심이시구나. 근데 달리기에 진심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더더욱 진심이잖아요. 김밥, 치킨, 피자, 버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끼를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의 가격이 줄줄 인상되고 있다. 5월에 나가서 외식할 일 많을 텐데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맥도날드가 5월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리기로 했습니다. 뭐 특정 품목만 먼저 얘기 드리자면은 뭐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씩 각각 인상이 됩니다. 근데 같은 날 피자 헛도 이제 프리미엄 메뉴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 폭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이제 추후 공지하기로 했고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도 이제 지난 9일부터 메뉴 가격을 인상을 해서 메뉴마다 100원에서 500원 가량 올렸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15일에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습니다. 한 번에요? 네, 많이 올렸죠. 네. 그래서 대표 메뉴인 고추 바사삭 가격은 19,900원으로 이제 2만 원에 육박하는 이제 그렇게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한국 소비자원이 집계한 외식비 동향을 보면은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1인분 평균 가격이 11,462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1년 전보다 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고 김밥과 비빔밥도 각각 6에서 5%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 상승폭 별로 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매달 누적이 되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2.8%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률을 웃돌게 되면은 그만큼 사실 저희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월급은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비의 인상이 이제 직장인들 그리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목들이 사실 값이 오른 지 얼마 안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조석으로 올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조 기자님 이거 진짜예요? 양배추가 한 통에
10,000원 하는 데도 있다고요? 네, 최근 양배추 가격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동네 마트도 물론이고 이제 쿠땡이라는 그 온라인에서 네. 많이들 배송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한 통 가격이 1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니 양배추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걸로도 유명하고 한 통에 한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서 서민 식단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도 11,000원이 넘더라고요. 야. 지난해가 뭐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1년 만에 갑자기 배 가까이 이렇게 오른 건데요. 이게 뭐 매번 비슷한 원인이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기상 여건이 좀 악화돼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관측센터에서는 4월 이달 양배추 출하량이 전년보다 뭐 23%가량 감소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에서 이 양배추가 출하되는 시기가 5월인데 이때야 돼서야 좀 가격이 좀 내리고 봄 양배추가 출하되는 6월에는 뭐 지난해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작황에 따라서 값이 크게 등락하는 품목은 또 이게 신제품 나오고 출하되고 이러면은 또 값이 금방 내려갑니다. 당분간 할당 관세를 통해서 정부가 수입되는 물량의 값도 좀 낮춘다고 하니까 요거 좀 기다려 보고요. 이 기자님, 네.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진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높은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OECD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2월 이제 우리나라의 식료품 그리고 음료 물가 상승률이 6.95%로 집계가 됐는데 OECD 평균이 5.32%니까 이야. 일단 평균을 웃돌았고요. 35개 회원국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튀르키예였고 두 번째가 아이슬란드였고 세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게 사과와 배 그리고 뭐 과일 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올랐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파 그리고 양배추 이런 것들이 오른 탓인데 이 국제 유가의 상승 원인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축제로가 더 크게 올랐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가도 오르고 사실 그만큼 경제도 성장하면은 사실 큰 문제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지금 사실 좀 고통을 좀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연간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성장률보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도 높았던 때가 2022년, 2023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이 좀 남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실제로 정말 의미가 있고 실제로 좀 통계적으로 뒷받침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할당 관세가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특히 높은 양배추나 토마토, 당근 등 같은 경우에선 정부가 이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 보면은 뭐 납품 단가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크게. 네, 맞습니다. 이거 이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체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근본 해법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파 가격을 낮췄더니 또 양배추가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또 유통 구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이제 정부나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청과 유통 이런 거 구조를 보니까 대여섯 개 회사가 독점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사들의 모기업이 뭐 철강 회사 이래요. 왜 비주력 품목에 이렇게 그 집중을 하나 봤더니 현금 유통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들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구조 좀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하루 종일 자면서까지 보잖아요. 사실 침대에 누워서 이거 들고 있다가 얼굴에 떨어뜨려 봤다 안 봤다. 있죠. 그렇죠. 네,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맞았죠. 네. 스마트폰에 맞았죠. 여기 막 멍들어서 오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덜 보자.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사람들 관심사라고 하는데 디지털 디톡스를 앱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것도 좀 모순입니다만 그런 게 많아요? 네, 요즘에 앱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좀 줄여보자. 그래서 스크린 타임 챌린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자신의 하루 사용량을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나 요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줄였어. 이렇게 하면서 누가 더 많이 줄였냐 하면서 경쟁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을 줄여보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도움을 막 받기도 하는데 휴대폰을 넣어두면 일정 동안 잠금이 돼서 이렇게 갇혀서
도저히 중간에는 꺼내지 어. 못하는 이런 물리적으로 막는 그런 스마트폰을 감옥에 가둬놓는 네. 거죠. 보관 케이스 같은 것도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전화기엔 잘못이 없고 사실 나를 가둬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파민을 디톡스한다고 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네. 최근에 강남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는 이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힐링 이런 거를 컨셉으로 내세우면서요. 매장 안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사용을 금지했고요. 그래서 카페를 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물리적인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이 유료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뭐 이런 뭐 사례도 되게 많고요. 또 예전에 피처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이전 단계 있잖아요. 네. 뭐 전화랑 문자만 하는 이런 폰들도 이 미국에서 Z세대를 사이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자제력 역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야.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SNS를 자발적으로 떼기가 좀 힘들잖아요. 끊기가 힘드니까 이런 욕구를 억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케팅의 소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려고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도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 기자님, 통신사에서도 마케팅으로 디지털 디톡스 상품을 내놓는 게 있나요? 네, 한 통신사는 지난 2월부터 이 핸드폰을 반납하고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전시회를 뭐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 디지털 디톡스를 돕기 위해서 저용량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통신사도 있는데요. 이렇게 요금을 좀 줄이고 데이터를 좀 줄여서 정말 필요한 문자와 전화만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런 통신사에서도 이 디지털 디톡스를 활용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사실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여하튼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잖아요. 네, 도파민 맞습니다.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게 이런 걸 봐도 좀 입증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이제 과도하게 좀 의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 3세에서 69세 스마트폰 이용자 22,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조사한 결과 23.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의존 위험군은 스스로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봤더니 네. 이 메신저를 일단 제일 많이 하고 영화나 TV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시청을 했고요. 관심사 검색, 음악 감상 뭐 이런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사용자보다 더 많이 했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 숏폼 플랫폼에 많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숏폼이라는 게 짧은 1분 이내에 있는 영상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월 평균 숏폼 사용 시간이 무려 46시간 와. 29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은 숏폼 시청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소비한다. 좀 이런 뜻도 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영상 시청에 중독될 경우에는 우울증 세대들이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좀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의 트렌드를 보는데 결국은 목돈을 모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 소위 부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도 살짝 좀 엿볼까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의 아침 루틴 그런 게 있어요? 네, 하나금융연구소가 이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표했고요. 금융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부자로 칭하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대중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번 조사에는 총 2,600여 명이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평균 시간을 보면은 이 부자들은 평균 7.3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과 비교하면 30분 가량 덜 잔다고 하는데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좀 빨라서 대략 오후 11시 반 이전으로 보통 자정을 넘기지 않고 잠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찍 자고 조금 덜 자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니까 자신만의 오전 루틴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종이 신문이나 뉴스를 읽고 하루 계획을 세우며 독서를 하는 시기였는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많이 교과서적으로 알았지만 이들은 이거를 매일매일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에 충실하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침 신문을 읽고 뉴스를 파악한다는 답변이 33%였는데 이것이 일반 대중과 비교하면 18%니까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심 분야도 일반 대중은 연예나 스포츠면을 좀 많이 봤다면 부자들은 경제면을 열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특히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일반 대중이 1년에 약 6권의 책을 읽는다면 부자들은 10권 이상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종류도 소설이나 자기계발서보다는 직접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인문사회 분야를 주로 읽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신문, 책 열심히 본다.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게 독서이고요. 부자들의 무려 88%가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 습관은 명상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냉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트위터를 창업한 잭도시가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갖고요. 또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기술을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마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대화인데요. 자신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건 무슨 뜻이죠? 내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오늘 뭐 너 오늘 어떤 뭐 게 해야 힘들고 되고.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뭐 잘못했고 네. 스스로 리뷰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활을 모니터링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재밌네요. 아침형 인간으로 살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3시간 전에 일어난다. 아무튼 굉장히 부지런하다. 요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투자해서 부자 됐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간결하게 그것만 좀 전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부자들 앞으로 좀 올해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부동산과 예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다만 2022년과 비교해 보면은 이 부동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예금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좀 현금 비중을 높이겠다. 좀 이런 분위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군요. 지금까지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